늦은 아침 강세리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커튼 틈새로 스며드는 햇빛이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 따뜻함은 마음속까지 닿지 않았다. 반짝이는 화장대 위 분홍빛 립스틱과 고급 향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나 지금 그녀의 손끝은 조금도 설레지 않았다. 머리카락을 천천히 빗질하며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를 바라봤다. 거울 속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고 우아한 여자가 있었지만 그 눈빛 한가운데에는 불안과 분노가 스멀거리고 있었다. 탁탁. 손톱이 화장대 표면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실의 정막에 묘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옆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낯익지만 오래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들었다. 오랜만이군요.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서 들려오는 메마른 바람 같았다. 강세리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 채 입을 열었다. 오래 숨어만 지내느라 힘들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말끝이 매끄럽게 흐르며 마치 달콤한 제안을 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게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필요하죠. 아주 많이. 그 대답에 강세리의 눈동자가 잠시 반짝였다. 그럼 이번 일만 잘 처리해 주세요. 목표는 황기찬입니다. 그녀는 마치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알리듯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깔끔하게 끝내고 돈은 계좌로 보내드리죠. 통화를 끝내자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강세리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 손가락을 대며 낮게 속삭였다. 제인,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기찬 씨는 나한테 돌아올 거야.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마치 그 어떤 후회도 양심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그 시각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강재인과 황기찬은 나란히 걷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도심 거리는 아직 한산했고 가로수 잎사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도시의 먼 냄새와 빵집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향이 뒤섞여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제인은 살짝 고개를 들어 기찬을 바라봤다. 그의 옆모습은 단정했고 눈가에 살짝 드리운 미소가 아침 햇살과 잘 어울렸다. 오늘 회의 끝나면 저녁 먹으러 가실래요? 제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엔 기대가 묻어 있었다. 기찬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오늘은 내가 쏜다. 그 말에 제인은 장난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비싼 데 가도 돼요? 그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둘의 웃음이 아침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 평온한 순간 도로 건너편에서는 전혀 다른 시선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낡은 야구 모자를 눌러쓴 사내가 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매섭게 두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주머니 속 손바닥에 감싸 쥔 것은 차가운 금속 은빛 칼날이었다. 그리고 그 뒤 멀찍이 서 있는 강세리. 그녀의 팔짱 낀 두 손이 미묘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완벽하게 굳어 있었다. 그래, 이제 곧 끝나. 둘이 모퉁이를 돌자 사내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려들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포장도로를 세게 때렸고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칼끝에서 날카롭게 튀었다. 그 궤적은 곧장 황기찬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순간 제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강세리를 강하게 밀쳐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찰나의 순간 칼날이 그녀의 옆구리를 깊게 파고들었다. 피가 순식간에 셔츠를 적셨고 붉은 물이 아스팔트를 따라 번졌다. 제인아. 황기찬의 외침이 거리를 울렸다. 그의 두 손이 그녀를 붙잡았지만 제인의 몸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멀리서 이 장면을 본 강세리는 숨을 삼켰다. 이건 그녀가 짠 그림이 아니었다. 왜 내가 대신 맞은 거야? 왜 하필? 그녀의 발끝이 미묘하게 떨렸지만 그 자리에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제인의 몸이 느리게 무너졌다. 그 순간 황기찬은 세상의 시간이 한 박자 늦게 흐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시선에는 제인의 창백해지는 얼굴, 흔들리는 눈동자, 그리고 그 사이로 떨어지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 또렷하게 보였다. 제인아, 정신 차려. 기찬의 목소리는 절규와 다름없었다.
그의 손바닥이 제인의 피로 젖어들었고 그 끈적한 온기가 피부 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에 숨이 막혔다. 사내는 칼을 빼내려 했으나 옆에서 날아든 김도윤의 발길질이 그의 손목을 세게 쳤다. 칼이 인도 위로 튀어떨어지고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울렸다. 이 자식이. 도윤은 그를 바닥에 눌러 고정했고 주변 사람들의 놀란 비명과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였다.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고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다. 기차는 제인을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히고 손바닥으로 상처를 세게 눌렀다. 버텨고 도착해. 나만 보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다. 제인의 시선이 흐릿하게 흔들리더니 마지막 힘을 짜내듯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기찬씨.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다. 구급차 안 의료진이 제인의 상처를 급히 지혈하며 계속 상태를 확인했다. 기차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떨어지지 않았다. 차 안의 공기는 차갑지만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은 뜨거웠다. 병원 도착 후 제인은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다. 기차는 멀리서도 피냄새가 따라오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하얀 수술실 문이 닫히자 그 앞에서 그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김도윤이 경찰과 함께 범인을 조사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형, 범인이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합니다. 마치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누굴 쳐다보더군요. 도윤의 말에 기찬의 눈빛이 번쩍 날카로워졌다. 누구를? 강세리. 순간 기찬의 심장이 한 박자 멎는 듯 했다.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불길처럼 번졌다. 그녀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실. 범인은 굳게 닫힌 입술로 한참을 버텼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입을 열었다. 돈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기찬이란 남자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낡은 모자를 벗어 테이블에 던졌다. 그 여자의 이름은 강세리. 경찰은 즉시 기찬에게 사실을 전했다. 기찬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분노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다. 끝까지 파봐주세요. 증거를 모아서 피할 수 없게. 그날 밤 기찬은 병원 1층 로비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빗물 위에 번져 반짝였다. 그 불빛이 흐려질 때마다 그는 제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대신 칼을 맞은 순간 그 이유가 뭔지 이제 그는 알 것 같았다. 제인은 이미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며칠 뒤 강세리는 평소처럼 세련된 옷차림으로 경찰서에 나왔다. 하지만 조사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테이블 위에는 범인의 진술 녹음 파일과 CCTV 사진이 놓여 있었다. 강세리 씨, 이게 뭡니까? 형사의 질문에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네요.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모습 사건 직전 범인과 통화하는 장면 이 모니터에 띄워지자 그녀의 손가락이 미묘하게 떨렸다. 그건 우연히. 말을 잇던 그녀는 기찬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시선은 싸늘했다. 더는 사랑도 애정도 심지어 연민조차 없었다. 오직 냉혹한 결별의 의지만이 서려 있었다. 결국 강세리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기찬 씨, 당신이 제인 씨와 있는 꼴을 더는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신 찔리는 척하고 당신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그 여자가 날 밀어내고 대신. 기찬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말했다. 그래서 넌 사랑을 흉기로 바꾼 거야. 며칠 뒤 제인은 아직 태어나지 못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다. 기찬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갔다. 그녀는 창가에 기대 앉아 있었다. 햇빛이 그녀의 머리카락 끝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왔어요? 그 한마디에 기찬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너를 이런 위험에 몰아넣어서. 제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기찬 씨였잖아요. 지켜야죠. 그 순간 기찬은 깨달았다. 이 여자는 계산이나 계략 없이 온전히 그를 위해 몸을 던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뒤 강세리는 모든 혐의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